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에서 일하는 건축사 김종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 텍사스 달라스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좋은 건물들을 보고 와서 소개합니다. 달라스 서쪽으로 30분 정도 가면 포트워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뮤지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포트워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킴벨 뮤지엄, 킴벨 뮤지엄 렌조 파빌리언, 그리고 아몬 카터 뮤지엄 오브 아메리칸 아트, 이렇게 네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네 건물은 각각 다른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는데요. 이 네 명의 건축가가 다들 굉장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 네 건축가의 건물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도 좋지만 미술관의 전시 내용들도 아주 좋아서 가볼 만합니다. 게다가 킴벨 뮤지엄과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모던 아트 뮤지엄도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저는 달라스 방문 중에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내어 뮤지엄들 구경을 갔습니다. 이날은 킴벨 뮤지엄과 모던 아트 뮤지엄만 구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을 스킵한 이유는 제가 방문 당시 그 건물을 필립 존슨이 설계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던 아트 뮤지엄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킴벨 뮤지엄으로 갔습니다. 후안 밀러의 작품을 지나면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뮤지엄 동쪽은 모놀리틱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운데 아래층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동쪽 입구입니다. 입구가 뭐가 좀 심심한 게 후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문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킹을 하고 나면 저희와 같이 대부분 동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본관과 파빌리온의 건축에 관련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뿔테 안경, 나비 넥타이에 루이스 칸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파빌리언을 설계한 렌조 피아노의 사진이 있습니다. 킴벨 미술관 본관 모델입니다. 본관이 1972년 완공되었는데 이 모델은 디자인이 지금과는 살짝 다른 것으로 봐서는 디자인 확정 전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모델도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렌조 피아노 사무실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커팅으로 만들었고 왼쪽에 렌조 파빌리언까지 있습니다. 킴벨 뮤지엄 본관을 보시면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듯한 지붕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볼트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볼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구조적인 역할입니다. 모형에서 서쪽에 있는 볼트 지붕을 보면 기둥 4개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볼트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100피트이고 볼트의 폭은 24피트입니다. 100피트를 끝과 끝에만 기둥을 두고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평한 지붕으로 했다면 지붕 구조가 훨씬 두꺼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벌어진 기둥 4개에 평평한 종이를 올리면 가운데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볼트 형태로 잘 말아주면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뮤지엄의 콘크리트 지붕은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조 설계는 오거스트 E. 코맨던트 박사가 했습니다. 뮤지엄에는 그의 구조 계산서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래프와 계산서를 보니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 일본의 구조 디자인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일했을 때는 오거스트 박사가 계산을 했을 때보다 30년쯤 뒤였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다닐 때 같은 계산을 했다면 컴퓨터로 구조 해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계산서를 보니 토네이도가 125마일/아워로 왔을 때에 대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중 분포와 거기에 따른 밴딩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볼트의 형태는 처음에는 반원 형태로 제한됐었는데 그 경우 실내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반원보다 살짝 납작한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원 지붕보다 높이를 낮춰 압도적이지 않고 더 포근한 느낌을 줄 목적이었습니다. 볼트는 포스트 텐션 방식으로 제작했는데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강철 케이블들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었을 때 케이블을 유압잭으로 당겨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볼트에 텐션을 넣어주어 구조적으로 덜 처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콘크리트 볼트의 두께는 5인치에 불과하고 기둥 간격이 넓어져 내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모컵을 만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모컵은 실제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사진의 왼쪽이 메인 입구이고 오른쪽 안쪽에 기념품과 책을 파는 서점이 있습니다. 볼트는 가운데 상단을 따라 길게 뚫려 있어서 자연광을 받아들입니다. C자 모양의 디퓨저가 빛을 콘크리트 표면으로 반사하여 퍼뜨려주고 빛의 일부는 디퓨저 금속 패널에 작은 구멍들을 투과해 실내로 퍼집니다. 볼트의 두 번째 역할은 이렇게 자연광을 실내에 골고루 넣어주는 역할입니다. 콘크리트 볼트 표면을 보시면 자연광이 은색으로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덕분에 공간이 환합니다.
루이스칸은 재료도 구조도 솔직하게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볼트의 끝에는 아치 모양의 슬릿창이 있습니다. 볼트의 끝이 벽으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고 모퉁이의 기둥에 의해서만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빛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둥 폭이 넓기 때문에 가격들을 자유롭게 세워 전시 구성을 하기가 좋습니다. 뮤지엄의 전시들도 볼만합니다. 사진 오른쪽에 몬드리안의 작품이 있고 왼쪽에는 피에르 보나르의 작품이 있고 중앙에는 모네와 뭉크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닥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닥이 화이트 오크와 트레버틴 석재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 오크로 피니시된 부분은 20피트 폭이고 트레버틴 피니시의 폭은 10피트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50년이나 돼서 그런지 약간의 하자가 있습니다. 나무 바닥에서 소리가 많이 나네요. 콘크리트 구조 사이의 벽은 트레버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트레버틴은 석회석의 일종인데 탄산칼슘이 주 성분이고 화산지 주변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생성 과정에서 공기와 초목들이 있던 부분들은 나중에 불규칙한 구멍들이 됩니다. 여기에 쓰인 트레버틴의 양은 어마어마한데요. 모두 이탈리아 로마 근처에 있는 티볼리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전시를 보다 보면 중간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정원입니다. 건조한 텍사스에서 이런 물이 있는 정원은 정말 청량감을 줍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봅니다. 여기가 메인 엔트런스인데 주차장 반대쪽에 있습니다. 수평으로 긴 오프닝이 너무 멋집니다. 바로 앞엔 작은 나무 숲이 있습니다. 야폰 홀리라는 텍사스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작은 숲의 바닥은 자갈로 깔려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건축의 대가 루이스칸이 설계한 멋진 건물에 와서 이탈리아산 트레버틴 벤치에 누워 공간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입구 양쪽에 포티코가 있고 그 앞에 풀이 있습니다. 근처 학교에서 견학 온 듯한 아이들이 그늘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티코는 구조를 자랑하기 위해 벽 위쪽을 띄워놨습니다. 바람도 잘 통해서 더 시원하겠죠. 허리케인이 올 때는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남쪽에는 이사무 노구치의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돌들도 잘 가져다 놓으면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이사무 노구치는 사진의 커피 테이블로 유명합니다. 뉴욕에 이사무 노구치 박물관도 있습니다. 뮤지엄 남쪽 인면도 아주 솔직 담백합니다. 콘크리트와 트레버틴의 건물 구조가 이제 보이시죠? 자, 이제 동쪽에 추가로 지어진 파빌리언을 보시죠. 이 파빌리언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해 이름이 렌조 파빌리언입니다. 렌조 피아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축가입니다. 뭐 공간 구성 이런 것을 떠나서 텍토닉이 장난이 아닙니다. 텍토닉은 건축 부품 구성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이스 칸의 빌딩 옆에 뮤지엄을 설계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웠겠지만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합니다. 건물을 보시면 동쪽에 노출 콘크리트 벽이 보이고 남쪽에는 콘크리트 기둥들이 줄지어 있고 기둥들 위로는 커다란 보들이 있습니다. 렌조 건물보다 40년 전에 지어진 루이스 칸의 빌딩도 기둥 간 스팬이 큰데요. 하이테크를 구사하는 렌조의 건물인데 보의 스팬은 당연히 커야겠죠. 하나의 볼을 받치는 기둥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루이스 칸의 설계를 보고 나면 벽 위에 기둥을 올리는 것은 민망합니다. 지붕에는 당연히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 정도의 스팬은 아이빔이나 트러스로 만드는 것이 제일 쌀 것입니다. 하지만 렌조는 텍토닉을 디자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뉴욕타임즈 빌딩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라이카 카메라 부품들이 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진이 잘 나오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카 의자에 천연 가죽을 씌우고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한 것이 차의 성능과는 상관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빔은 더글라스 퍼라는 나무를 겹쳐 만든 글루램입니다. 더글라스 퍼는 2x4, 2x6 등의 목재로 만들어져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빔들은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겠죠? 빔은 두 개가 한 세트로 멋진 금속 부품들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메인 입구입니다. 로비의 모습입니다. 본관과 재료는 비슷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바닥은 화이트 오크로 되어 있고 벽은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버틴만 없습니다. 로비에선 건너편에 뮤지엄 본관이 보입니다. 전시실입니다. 유리 지붕에 빛을 줄이려 메쉬 스크린을 해놨고 북쪽 창에도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게티를 찾았습니다.
문을 벽 속에 잘 넣어 두었는데요. 문이 열고 닫히면서 천정을 긁어 놓았습니다. 입구 반대쪽인데 여기 보이는 중정을 지나면 건물의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유리를 세워놓은 것을 보시면 위에 글루램 빔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안에는 글루램이 처지거나 올라갈 때 유리에 하중이 가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통로에서 본 중정이고요. 서쪽 파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큰 계단이 양쪽에 있습니다. 루이스 칸 빌딩에도 양쪽에 계단이 있었죠. 서쪽 파트는 지붕이 그린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힘듭니다. 서쪽에는 교육 스튜디오들과 공연장, 도서관, 오피스, 갤러리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음향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무대 뒤로 유리가 있고 그 뒤로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유리와 벽 사이가 위로 뚫려 있어 빛이 들어옵니다. 렌조 파빌리온을 나와 다시 루이스 칸 본관을 지나 안도라다오가 설계한 모던 아트 뮤지엄으로 향합니다. 본관 북쪽인데요. 주차장들이 있고 큰 미술품을 들이기 위한 도어가 보입니다. 킴벨 뮤지엄에 들어갈 때 정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모던 아트 뮤지엄도 그냥 왔더니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뮤지엄을 건축책에서 봤을 때 나오는 뷰 쪽으로 접근을 했네요. 그렇다면 잘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텍사스에 이렇게 큰 풀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가져다 두는 것이 엄청난 디자인입니다. 텍사스니까 더 그렇습니다. 건물이 물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색과 건물색과 하늘색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날이 너무 화창하고 바람이 있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반영의 장면도 보고 싶었습니다. 밤에 보면 더 멋질 것입니다. 물을 따라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쪽은 카페테리아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오니 스케일이 상당합니다. 커튼홀 높이가 40피트입니다. 허리케인이 오는 곳이니 커튼홀 구조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거의 기둥 수준입니다. 콘크리트 평지봉을 Y자 형태의 기둥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로비입니다. 건너편 유리 쪽이 메인 입구입니다. 제 아들이 기둥을 안아봅니다. 로비 안에 브릿지가 있는데 그 브릿지 기둥입니다. 스케일이 엄청 커. 지금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면 강연장이 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메스들 사이에 매표대가 있습니다. 잘못된 입구로 들어와도 표는 샀습니다. 아이들은 공짜입니다. 어른도 금요일은 공짜입니다. 매표대 오른쪽으로 들어가니 큰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 오른쪽에 둥근 메스를 넣어 두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박스들로 구성된 복잡한 건물에 저런 형태를 넣어두면 장소를 기억하기 쉽습니다. 안도다다오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1층부터 둘러봅니다. 빙산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집안에 있는 액자 같네요. 그런데 상당히 큰 액자입니다. 전시관은 콘크리트 벽 안쪽에 있고 그 콘크리트와 물을 마주한 유리 사이에도 복도, 회랑이 있습니다. 전시실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1, 2층이 트여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덕분에 공간의 크기가 단조롭지 않습니다. 역시 지붕 쪽에는 자연광이 들어옵니다. 루이스 칸이 설계한 뮤지엄 바로 옆에 뮤지엄을 설계하려니 안도 역시 자연광을 생각해야 했겠죠. 그런데 사실 노출 콘크리트와 자연광, 물을 사용하는 디자인은 루이스 칸과 안도다다오의 공통점입니다. 공간들이 크니 많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사실 모던 아트엔 스케일이 큰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던 뮤지엄들은 스케일을 크게 설계합니다. 아까 보았던 둥근 공간입니다. 평면으로 보면 타원입니다. 그 옆에 계단도 살짝 보여주죠. 동선 파악을 쉽게 해주는 친절한 건물입니다. 저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도 이쪽 공간의 구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작품은 앤샘 키퍼의 Book with Wings라는 작품입니다. 미니멀리즘 작가 도널드 저드의 작품 따윈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작품들을 보다가도 자꾸 창 쪽으로 가게 됩니다. 디테일이 참 깔끔합니다. 콘크리트 벽과 바닥 타일이 만나는 곳엔 몰딩도 없습니다. 바닥 타일과 그릴, 창문 프레임이 다 같은 면에 있습니다. 물은 최대한 건물 바닥과 가깝게 있습니다. 제 둘째가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제니 홀저의 카인드 오브 블루입니다. 이 사다리도 많이 봤던 건데 여기에 있는 작품이었네요. 멋지다.
돌아다니다 보니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 건너에 은색나무 2개 보이시죠? 록시 페인의 콘조인드라는 작품입니다. 바닥 타일을 보시면 물과 만나는 부분이 그냥 타일로 끝납니다. 이게 뭔지 알았다. 보통 끝부분이면 몰딩이나 컵으로 마무리를 해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계단 옆을 보면 아래쪽을 원형으로 파놓았습니다. 계단을 더 가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부 계단에도 같은 방법이 쓰였습니다. 핸드레일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리는 철제 구조물 없이 유리 자체를 콘크리트와 마감 석재 사이에 끼워 넣었고 핸드레일도 유리에 직접 달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간단한 디자인이 더 럭셔리한 디자인입니다. 이거 되게 웃기다. 다시 해봐. 사진이 왜 아무것도 안 나와? 확실히 인터랙티브한 작품은 재미있습니다. 아빠 나왔다. 이 층을 둘러보다 보니 아까 보았던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작품이 내려다 보입니다. 같은 작품인데 공간과 어우러져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네요. 진아, 이 의자 되게 유명한 의자야. 바르셀로나 체어라고 되게. 로비가 보이고 건너편 강이동으로 갈 수 있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사실 동선을 연결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공간을 다양한 위치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목적이 클 것 같습니다. 오, 백남준. 전시 중에 백남준 씨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 보지 못했던 입구입니다. 리차드 세라의 보어텍스라는 작품입니다. 리차드 세라는 엄청난 크기의 철로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미술관들 구경을 마치고 달라스 시내로 가는데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다리를 지나갑니다. 저는 그분의 뉴욕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게 기억나? 이거 near Vincent van Gogh. 그치? 일로 꺾어서 봐. 달라스 시내에도 모포시스가 설계한 페론 뮤지엄, IM페이가 설계한 달라스 시청 건물 등 볼만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로 미뤄둡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